안녕하세요. 이번 발표에서는 토스페이먼츠의 오픈 API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토스페이먼츠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제공자로서 가맹점이 결제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도록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스페이먼츠는 결제 연동 핵심 기반인 오픈 API를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토스페이먼츠에서 오픈 API 생태계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는 서버 디벨로퍼 허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결제를 하시면서 어떤 절차로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구매자가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 결제창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가맹점에서 결제 승인을 요청하여 결제를 완료하고 완료된 결제에 대해 정산 대금을 가맹점에게 전달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금액이 잘 정산되었는지 토스페이먼츠와 가맹점이 대사를 맞추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API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API들은 과연 몇 개의 가맹점에서 연동하고 사용하고 있을까요? 무려 20만 개의 가맹점이 연동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가맹점에서 연동한 API는 수년에 걸쳐서 어쩌면 향후 수십 년간 유지될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 유지될지도 모르는 이 API들은 릴리즈 후에는 쉽게 변경할 수 없으며 잘못 설계된 API는 유지보수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오픈 API는 단순히 잘 동작하는 API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API라는 관점에서 설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픈 API의 제공자라면 어떤 것을 고려할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API의 설계는 어떻게 하지? 또 외부에는 어떻게 알려줘야 되지? 별다른 보안적 조치는 필요 없을까? 단순히 생각해도 정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토스페이먼츠는 오픈 API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스페이먼츠는 오픈 API의 핵심 요소를 인터페이스, 외부 생태계, 보안, 안정성, 내부 생태계 이렇게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었고 지금부터 각 카테고리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안정성 파트는 앞선 토스페이먼츠 인프라 관련 발표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제외하고 이번 발표에서는 안정성을 제외한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란 서로 다른 시스템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소통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럼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리퀘스트, 리스폰스 기반의 API 방식이 떠오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보낸 API의 요청이 바로 끝나지 않고 30분, 1시간, 심지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응답을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보내고 서버는 요청을 잘 받았다는 응답만 바로 내려준 다음 실제 처리가 완료된 후에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완료 알림을 보내준다면 클라이언트는 불필요한 대기 없이 알림이 오기 전까지는 다른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을 웹훅이라고 합니다. 토스페이먼츠에서는 API와 웹훅 2가지 인터페이스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스페이먼츠의 API에 대해서는 /21에서 이미 발표한 적이 있으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발표의 인터페이스 카테고리에서는 웹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PI에서는 각 기능을 HTTP 메소드와 패스로 구분합니다. 그럼 웹훅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웹훅에서는 기능에 따라 이벤트 타입을 다르게 정의하여 이 이벤트 타입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토스페이먼츠는 결제 상태 변경 이벤트를 Payment Status Changed Event, 취소 상태 변경 이벤트를 Cancel Status Changed 타입으로 정의했습니다. API의 기능별 응답 데이터 객체가 다르듯이 웹훅에서는 이 이벤트 타입별로 데이터 객체가 달라집니다. 토스페이먼츠는 이 객체를 되도록이면 API에서 사용한 객체와 같은 객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토스페이먼츠는 API를 리소스 중심으로 설계해서 요청 처리 결과로 리소스 객체를 내려주는데 웹훅도 서비스상에서 결국 동일한 리소스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API와 같은 객체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더 인지하기 쉽고 웹풍만을 위한 별도 처리를 구현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복잡도도 낮아집니다. 웹훅으로 보내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전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송을 위해서는 먼저 목적지가 필요합니다. 이 목적지는 클라이언트의 웹훅 수신 서비스의 엔드포인트가 되겠죠. 이 목적지는 당연하게도 클라이언트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설정할 때는 이벤트 타입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클라이언트의 각 웹훅 수신 서비스가 서로 다른 객체를 보내는 웹훅 이벤트에 대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목적지를 설정해 뒀다면 이제 서버에서 해당 목적지로 웹훅 이벤트를 보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웹훅을 전송했을 때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이슈나 웹훅 수신 서비스의 장애 같은 다양한 이유로 전송을 실패할 수 있죠. 이때 전송에 실패하더라도 서버는 안정적인 재전송을 통해서 웹훅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럼 재전송을 할 때 단순히 바로바로 웹훅을 다시 보내주면 되는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 웹훅 전송이 실패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현재 웹훅 수신 서비스가 장애 상태일 수 있겠죠. 서버는 웹훅 수신 서비스의 장애 상태가 빠르게 복구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빠르게 재전송해 주는 것이 늘상 좋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웹훅 재전송에 있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토스 페이먼트는 웹훅 수신 서비스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호출을 줄이기 위해 재전송 전략으로 익스포넨셜 백오프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전송 횟수를 넘어서 더 이상 재전송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혹은 익스포넨셜 백오프가 너무 오랜 시간으로 커져버린 상황에서 웹훅 수신 서비스가 자신의 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바로 웹훅을 받아보고 싶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토스 페이먼트는 개발자 센터에서 이미 발송한 웹훅에 대해 수동으로 재전송하여 후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훅 전송 내역과 결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웹훅 재전송 정책에서는 재전송 횟수, 재전송 전략, 전송 내역 관리, 수동 재전송 옵션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픈 API의 인터페이스 중 웹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픈 API로 제공해야 하는 기능의 특성에 따라 API와 웹훅 중 적절한 방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직관적으로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외부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개발자 경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개발자 경험이란 개발자들이 특정 시스템, API, 프레임워크, 개발 도구를 사용할 때 느끼는 전반적인 경험으로 개발자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오픈 API는 아무리 좋은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개발자 경험이 좋지 못하면 개발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오픈 API 제공자들은 개발자 경험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토스 페이먼트 역시 개발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요. 이런 토스 페이먼트가 개발자 경험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와 지원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픈 API를 연동하는 개발자가 연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연동 문서일 것입니다. 연동 문서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규칙,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죠. 이러한 연동 문서를 어떻게 제공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문서 파일로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스 페이먼트도 초기에는 이런 문서를 가맹점에게 제공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방식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서비스는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오픈 API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때 연동 문서에 이런 변경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개발자들이 이 연동 문서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동 문서는 항상 최신의 API를 기준으로 작성해서 서비스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번 수기로 작성된 문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토스 페이먼트는 서비스와 문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API의 변경 사항이 정확하게 문서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 빠르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동화를 위해 API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서버로부터 API 명세를 조회하고 조회한 API 명세를 이용하여 동적으로 문서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API 명세를 이용하여 동적으로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버는 API 명세를 약속된 포맷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다행히 별도로 포맷을 정의할 필요 없이 API 명세는 표준 작성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이 표준을 Open API Specification, 줄여서 OAS라고 합니다. OAS에는 API 통신 방법, 인증, 엔드포인트, 요청 응답 데이터 등이 JSON이나 YML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OAS를 서버가 생성해주면 되는데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는 토스페이먼트 서버들은 스프링.doc 라이브러리를 통해 OAS를 생성하였습니다. 토스페이먼트는 서버의 OAS를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연동 문서를 생성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항상 서비스와 연동 문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번 변경할 때마다 새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에서 자동으로 변경 사항이 적용되는 문서로 변경함으로써 토스페이먼트를 연동하는 가맹점이 항상 정확한 문서를 토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연동 문서만으로는 사용자가 서비스의 흐름과 연동 방법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은 코드와 동작을 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토스페이먼트는 개발자 센터에서 샌드박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단순히 예제 코드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예제 코드를 직접 수정할 수 있고 또 작성된 코드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UI와 콘솔도 함께 보여주는 완전한 개발 도구입니다. 샌드박스에서는 결제를 시작하기 위해 프론트엔드에서 결제창을 호출하는 SDK 연동부터 결제를 완료하는 백엔드 승인 요청 API 연동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설정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결제를 발생시켜 서비스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결제 전체 흐름의 엔드-투-엔드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연동 문서와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연동 개발을 완료했다면 개발자는 자신의 서비스 내에서 연동한 기능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단순 정보 조회 API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토스페이먼트의 오픈 API는 결제 API로 금원의 이동이 발생하는 API입니다. 테스트할 때마다 실제로 결제가 발생한다면 개발자가 걱정 없이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부담스럽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금원의 이동이 발생하거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오픈 API는 개발자가 부담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테스트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테스트 환경을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라이브 환경과의 동작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라이브 환경과 동작을 최대한 같도록 해야 테스트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토스페이먼트는 이를 위해 동일한 코드 베이스로 라이브 환경,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에서는 내부 로직은 동일하지만 결제를 위한 원천사 호출을 스프링 프로파일을 통해 모킹된 원천사 호출로 바꿔 실제로 금원의 이동이 발생하지는 않도록 합니다. 테스트 환경을 제공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테스트의 트래픽이 라이브 환경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스페이먼트는 이렇게 환경별로 서버를 분리해두고 가맹점이 보내는 API 키를 통해 게이트웨이에서 각 환경으로 라우팅합니다. 환경별로 서버 자체를 분리해서 테스트 요청과 라이브 요청의 트래픽을 분산해 테스트 트래픽이 라이브 환경의 안정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정상적인 동작에 대해서도 테스트가 필요하겠지만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에러 케이스에 대한 처리도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에러에 대한 별도 처리를 구현한 경우 에러 케이스에 대한 테스트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러 케이스 테스트를 위해서 API의 명세를 보고 의도적으로 특정 에러를 유도하는 잘못된 요청을 보내볼 수도 있지만 연동하는 개발자는 연동한 API의 모든 에러 케이스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에러를 의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러 케이스를 쉽게 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토스페이먼트는 에러 재현을 위해 테스트 환경에서 토스페이먼트 테스트 코드 헤더로 재현하고 싶은 에러 코드를 보내면 해당 에러 코드에 대한 응답을 내려주어 사용자가 에러 케이스에 대해서도 쉽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연동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테스트를 하다 보면 사용자는 다양한 이슈를 만나게 됩니다. 좋은 개발자 경험을 제공을 위해서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문서,
편리한 샘플 코드, 자유로운 테스트 환경도 중요하지만 연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이슈를 해결하는 경험, 즉 트러블 슈팅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토스 페이먼트는 사용자가 직접적인 문의 없이 스스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개발자의 트러블 슈팅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스 페이먼트가 받은 API 요청에 로그를 제공합니다. 이 로그로는 토스 페이먼트 서비스로 들어온 요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토스 페이먼트가 받은 리퀘스트 바디, 리스폰스 헤더, 그리고 토스 페이먼트가 내려준 리스폰스 바디, 리스폰스 헤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 응답이 내려간 경우에는 해당 에러가 발생한 원인과 해결 방법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가 번거로운 문의 없이 스스로 트러블 슈팅이 가능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연동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로그 내역은 테스트 환경뿐만 아니라 라이브 환경의 로그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에도 이슈가 발생하면 원인과 영향 범위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동 문서, 샌드박스, 테스트 환경, API 로그 이런 것들을 사용하더라도 이슈가 잘 해결되지 않거나 연동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토스 페이먼트는 이런 경우 전문 매니저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함께 이슈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여러 도구들로 수많은 가맹점이 연동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 API 제공자로서 항상 API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그 진화에 따라 API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토스 페이먼트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토스 페이먼트는 초기에 원화 결제만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나 응답의 데이터 금액 필드는 정수형 타입이었는데요. 그런데 2022년 3월 해외 결제 수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원화 결제만 지원하던 시스템에서 외화 결제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함에 따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제 금액 필드의 데이터 타입이었습니다. 기존의 정수형에서 실수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죠. 만약 아무런 조치 없이 토스 페이먼트가 응답을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연동을 완료한 가맹점 서비스는 결제 응답을 읽는 데 실패하여 결제 실패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응답을 읽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실제 결제는 문제없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고객은 돈을 지불했으나 가맹점으로부터 서비스는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연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픈 API는 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스 페이먼트는 이를 API의 버전을 부여하여 해결했습니다. 서버에서는 버전이 다르면 다른 API를 처리하듯이 분리하여 각 버전에 맞게 요청을 검증하고 응답을 만들어서 내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으로 이미 연동한 서비스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추가로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되면 어떤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를 릴리즈 노트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버전 간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버전을 변경할 때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API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개발자 경험을 위해 어떤 외부 생태계 요소들이 필요한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안인데요. 오픈 API를 제공한다는 것은 데이터와 시스템에 대한 접근 경로를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를 식별하여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해야 하고 사용자가 안전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먼저 인증과 서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증은 API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하는 과정으로 인증을 통해 식별한 사용자의 권한을 검증하여 시스템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은 요청이 올바른 사용자로부터 왔음을 검증하고 요청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스 페이먼트는 인증을 위해 가맹점별로 API 키를 할당하여 제공하고 API 요청 시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요청한 가맹점을 식별합니다. API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렇게 인증 절차를 거치는데요. 앞서 오픈 API의 인터페이스에 API 이외에 웹훅이 있었죠. 웹훅은 수신 서비스에서 올바른 웹훅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격자가 웹훅을 악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웹훅을 제공할 때는 웹훅 수신 시스템의 보안을 위해 수신한 웹훅에 대해서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스페이먼츠에서는 웹훅 검증을 위해 웹훅 시그니처를 제공합니다. 웹훅 시그니처는 웹훅 페이로드를 사전에 교환한 키로 서명한 값입니다. 가맹점의 웹훅 수신 서비스는 받은 웹훅 페이로드와 헤더를 통해 실제 토스페이먼츠에서 보낸 신뢰할 수 있는 웹훅인지 확인할 수 있고 웹훅이 위변조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페이먼츠는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가맹점의 시스템의 보안도 놓치지 않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안입니다. 안전한 통신 채널이 없다면 어떠한 인증 방식도 쉽게 무력화될 것입니다. 어떤 사용자로부터 출발한 요청인지 확인하는 인증키가 탈취된다면 토스페이먼츠 생태계를 안전하게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토스페이먼츠는 TLS 버전 1.1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가장 최신 보안 규격인 TLS 1.3 버전을 전사 모든 네트워크 엔드포인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TLS 버전 1.3은 더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고 적은 RTT 발생으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80% 이상의 요청이 TLS 버전 1.3으로 통신하고 있습니다. HTTPS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보호하여 탈취나 변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HTTPS도 중간자 공격을 당할 수 있으므로 민감한 API에 대해서는 통신 채널 보안 이외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토스페이먼츠에서는 프로토콜 보안과는 별개로 인터페이스 레벨에서 요청과 응답을 암호화하는 인크립션 모드를 지원함으로써 요청이나 응답이 탈취되어도 공격자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기존 요청에 추가적인 암호화를 적용하면 연동의 번거로움이 늘어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토스페이먼츠는 개발자 경험을 해치지 않기 위해 인크립션 모드에서 핵심이 되는 API의 스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청과 응답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암호화 방법으로는 라이브러리가 다양하게 언어별로 존재하고 개발자들에게 비교적 익숙하면서 레퍼런스도 많은 JWT 기반의 JWE 암호화를 선택했습니다. 이 인크립션 모드를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은 물론 issued at nonce 값을 사용하여 요청이 생성된 후에 짧은 시간 이내의 요청만 허용하고 최초의 요청만 허용하여 리플레이 어택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토스페이먼츠는 API의 중요도에 따라 더 높은 보안 정책을 적용하여 가맹점을 보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토스페이먼츠는 시스템의 자원이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서 독점되는 것도 방지하고 있는데요. 토스페이먼츠는 특정 요청이 과도하게 들어오거나 동일 요청이 반복되는 경우 에러를 반환하여 API의 남용을 막고 보안 공격을 차단합니다. 이를 레이트 리미팅이라고 합니다. 레이트 리미팅을 통해 서비스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고 또 API 키가 유출되었을 때 악의적인 사용자가 대량의 부정적인 결제 또는 결제 취소를 할 수 있는 속도를 제한하여 사고 규모를 최소화하고 더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API를 제공하기 위해 챙겨야 하는 요소들, 인터페이스, 외부 생태계,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픈 API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소개드린 외부에 제공하는 요소들 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의 생태계 또한 잘 뒷받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부 조직이 오픈 API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신뢰성 있는 오픈 API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토스페이먼츠는 어떻게 내부 생태계를 꾸리고 운영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스페이먼츠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서비스가 각 세부 도메인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도메인별로 서버가 존재하고 이 서버들이 각각 오픈 API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가맹점은 토스페이먼츠 결제 서비스라는 하나의 서비스로 인지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여러 요소들, 연동 문서나 인증, 암호화 등이 동일한 정책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도메인 서버들이 각각 스펙을 인지하고 구현하는 것은 큰 운영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토스페이먼츠는 오픈 API 관련 구현을 공통화하여 내부 라이브러리로 제공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구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모든 서버에서 동일한 품질의 API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각 도메인 조직에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민보다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고 오픈 API를 운영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제공 이외에도 내부 생태계를 위해서는 토스페이먼츠는 오픈 API 커미티를 운영합니다. 커미티는
API 설계의 표준을 정의하고 각 도메인에서 오픈 API를 개발할 때마다 일관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API가 토스 페이먼트의 품질 기준과 보안 정책을 잘 준수하는지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커미티는 단순히 API에 대한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 API의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이끌어 나가고 조직 전반에서 오픈 API가 효과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API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소개하고 각 요소들을 토스 페이먼트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API만 잘 정의하고 공개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사실이 새롭지 않으신가요? API를 제공하는데 개발자 센터라는 웹 서비스까지 만들어야 한다니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토스 페이먼트는 지금도 가맹점에게 더 쉽고 편리하면서 믿을 수 있는 오픈 API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토스 페이먼트 오픈 API를 연동하신 개발자분이 계실까요? 앞으로도 수십 년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지막으로 토스 페이먼트와 관련하여 시리즈로 준비된 발표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토스 메이커스 컨퍼런스 녹화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니 토스 페이먼트의 레거시 개편 전체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카이빙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스 페이먼트 서버 디벨로퍼 허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